저는 키토 강박 그리고 다이어트 강박이 너무 심해서 고민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158에 72kg 나갈 정도로 항상 통통하게 살았어요. 먹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 많이 먹었어요. 그러다 대학생 되면서 절식도 해보고 칼로리 제한도 해보고 마지막으로 키토제닉을 했어요. 현재는 158에 44kg까지 감량을 했는데 입고 싶은 옷 입을 수 있고 주변에서는 뭐 전성기다, 뭐 원래 마른 줄 알았다 이런 말 들으면서 좋지만 사실 강박이 생겼어요. 밥 한두 숟가락 먹는 거에도 죄책감을 느끼고 공복 시간에 더욱 집착하고 외식 메뉴도 무조건 다이어트식, 키토식으로 하다 보니 사람과의 약속이 두려워졌어요. 한동안 완전한 일반식으로 생활하다가 다시 키토를 해도 괜찮을까요? 상관없습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다이어트는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예요. 행복하냐고. 먹고 싶은 거 없냐고. 아니 난 지금 행복한데. 그리고 굶는 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빵떡 좋아하는데 못 먹어서 어떡해. 아니 그거 안 먹어도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행복은요. 내가 버리는 게 많을수록 행복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이미 지금 슬프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도 못 만나고 그런 거. 그러면은 오래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만일에 지금 사사를 유지하고 이게 강박이 있다면 한 번 정도 내려놓고 다시 멀리서 바라보세요. 나를 내려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대부분 사람들은 모든 걸 하는 거를 행복하기 위해서 한거든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럼 다이어트도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내 모습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생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만일에 그런 강박이 있고 사람들 만난 게 두려우면 좀 내려놓으세요. 내려놨다가 다시 마음이 생기면 그때 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가면은 힘들어요. 행복할 수 없다면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내려보시고 그 대신 정하세요. 내가 몇 킬로까지는 봐줄게. 그리고 거기 갔을 때 다시 해보고 또 그거를 한 번씩 조절해보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올라가보고 내려와보고 올라가보고 내려오면 딱 자기가 어느 수준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아, 내가 딱 이 정도면 행복할 수 있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불행해 하잖아요. 스스로가. 그러면 안 되죠. 왜? 행복하자고. 몸이 행복하자고 하는데 본인이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좀 내려보고 한번 먹어보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그리고 솔직히 몸이 예쁘다고 좋은 사람이 옆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몸이 예뻐서 늘씬하고 그렇게 산다면 다 행복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뚱뚱한 사람들은 다 불행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니야. 중요한 건 내 자존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되게 보면 제 친구들 중에 진짜 몸 관리 안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애 있거든요. 제가 그래요. 그렇게 먹고 그냥 죽으라고. 그것도 웃어요. 항상. 나 이렇게 먹고 살다 죽을 거야. 얼마나 행복해. 근데 몸이 예쁜데도 항상 막 더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거.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나와의 관계 정리를 못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관계 정리하라고요. 너는 언제가 제일 행복하고 언제가 제일 좋은지. 그걸 알면은 약간 거기서 이제 선택적 고통과 즐거움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돼요. 저는 이미 그쪽의 경지에 온 거고. 그래서 그때까지 나를 진짜 바라봐 주라고. 물어보고. 중얼중얼 아주 좋다니까요. 중얼중얼. 그것만 해도 좋아질 것 같아요. 되게 공감이 많이 가는 게 저도 뭐 대화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행복하기가 되게 쉽다. 왜냐면 내가 언제 행복한지 아니까 그만 계속하면 되잖아요. 불행할 때. 맞아요. 답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4년, 5년 전에 엄청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 했던 게 엑셀 파일에다가 행복, 불행 이렇게 나눴어요. 그럼 이제 행복에 해당하는 상황, 행동을 그냥 빅데이터처럼 다 쓰는 거예요. 다 쓰고 불행할 때를 다 썼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언제 얼마나 행복하고 이걸 한번 표로 정리를 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하니까 이게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은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 바로 나잖아요. 근데 엄청 나라는 사람의 정의가 되게 구체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쓰니까. 그래서 그 뒤부터는 좀 엄청 행복해진 계기 중에 하나였어요. 네. 이해도가 높아져서. 김윤겸은 이렇게 조작해야지 행복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조작해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 듣다 보니까 말씀하신 게 비슷한 방향인 것 맞아요. 같아서 네, 음. 공감이 됐습니다. 음. 이게 구체적인 꿀팁이나 이런 걸로 좀 진행하려고 음. 했는데 결국 다 본질적인 내용으로 귀결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한번 조금 질문을 이어서 네.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간단 키토를 안 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못 고치나요? 꼭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항성이라는 자체가 내 몸에서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아내랑 싸우잖아요. 아내랑 싸우고 나면 제가 큰 잘못을 하면 오랜 시간 이걸 해야 풀려요. 그러니까 시간의 차이인 것 같아요. 대부분은 기간을 언제까지 할 건지를 좀 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요. 내가 받아주고 싶어도 왜 인생은 타이밍이냐면 이 여자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해도 남자친구가 있으면 못 받아준다니까. 그 남자친구가 떠나고 나면 대시하면 받아줘. 그게 타이밍이잖아요. 타이밍.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인슐린 저항이 계속 이러고 있을까? 그러면 자는 게 문제일까? 먹는 게 문제일까? 내 스트레스 지수도 들어오잖아요. 코티졸이 계속 올라주면은 높아지면은 인슐린 저항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기간을 정하지 말고 좀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니까요. 의사가 모른다고요. 의사가 어떻게 자기 몸도 그러면 암 의사들은 암에 안 걸려야 되고 의사들은 아프면 안 되죠. 근데 의사들 많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요걸 해보고 상황을 보고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우리가 정답을 말해달라는데 저희는 정답을 말할 수 없어요. 아니 내 몸도 내가 잘 모른다고. 5%밖에 모른다니까요. 근데 저항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내 몸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튕겨내는 걸 네.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입이 동그란데 세모 음식을 주면 못 받아들이잖아요. 제가 이소부화에서 다시 얘기하자면 여우랑 학 얘기가 나오잖아요. 학이 여우가 놀러 왔는데 접시. 이렇게 네. 여기다가 음식을 줬잖아요. 연 먹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걔는 그게 편해서 얘도 편할 줄 알고 준 거예요? 그쵸. 여우도 반대예요. 여우는 접시가 편해서 접시를 얘도 좋을 줄 알고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머니가 어릴 때 형제가 많아서 맨날 날개만 먹고 가슴살만 먹으니까 돈이 생기니까 자식한테 다리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은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나는 가슴살이 좋아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거는 내가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왜 내가 저항이 생겼을까? 결론은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피곤할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그 수칙을 지키면서 변화되는 과정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내가 30대고 40대면 살 날이 최소한 40년에서 50년 있는데 왜 그거를 몇 개월 만에 뭘 하려고 하냐고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약간 그거 같아요. 다이어트가 이거 같은데 사람들이 주식은요 화장실에서도 사고 차에서도 사고 아무 데서 사는데 네. 집은 그렇게 안 사거든요. 집을 살 때는 가서 보고 들어가 보고 몇 번 네. 다이어트는요 뭔가 내 삶을 바꾸는 과정이잖아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굉장히 어렵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식당은 이런 것도 그래야 오래 한다니까요. 내가 평생 살 집을 화장실에서 매입해요? 차에서? 그래서 주식쟁이들이 주식 얘기 나서 웃긴데 주식을 집 사듯이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손해 안 볼 거라고. 똑같아요. 다이어트도 그렇게 막 하면 안 돼요. 내 몸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어떤 게 나에게 잘 맞을까. 하지만 다이어트는 아주 단순하다니까요. 우리가 지구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구에 살잖아요. 네. 그러면 지구에 존재하는 걸 먹어야지만 건강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구에 원래 있던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농부들이 농사를 짓지만 가공시키진 않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표현 많이 해요. 감자를 먹어도 되고 꿀을 먹어도 돼요. 근데 허니버터칩은 새로운 애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네가 뭔지 알아볼 수 있는 걸 먹어라. 감자, 고구마. 근데 감자칩이나 뭐 고구마 칩은 진짜 고구마가 들었는지 알 수 없지 않냐. 최소한 네가 판별이 가능한 걸 먹으라고 그래. 그러면 건강하다고 얘기해. 최소한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몸이 그렇게 먹다 보면 내 몸이 이제 정확히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해.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맨날 혼을 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화를 할까 그러면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 대화가 되거든요. 내 몸하고 대화를 해보라고. 어렵지만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무시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평생 같이 살 사람하고 대화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안 된다니까요. 대화를 하라고요. 제일 중요한 상대입니다. 진짜 중요해요. 얘 때문에 죽고 얘 때문에 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지켜보라고요. 잠자는 시간. 자, 아놀드 오데스치 진짜 강조해요. 저는 평생 이건 강조할 거예요. 왜? 제가 36년 동안 몸을 만들어 보니까 이 5가지를 벗어나서 사람이 건강할 수 없다는 걸 3,000명 이상의 사람을 케어해 보면서 느낀 거고 내 몸을 36년 동안 만들면서 느낀 거라고요. 전 이 5가지 안에서만 살 거라고요. 5대 수치. 물, 잠, 음식, 운동, 보충제. 저는 이거를 불멸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아놀동 불멸의 법칙.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이대로만. 또 다시 되게 구체적인 내용인데 처음에 저탄수 식단, 뭐 간헐적 단식 이런 거 하면서 탈모나 무월경 겪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게 왜 겪는 거고 어떤 원리로 겪는 거고 또 어떻게 하면은 안 겪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서. 스트레스. 억지로 하니까. 자기는 빵떡 과자가 먹고 싶은데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뭐라도 해보려고 하니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아까 그 닥터조가 얘기했듯이 16시간을 정해놓고 배고파 뒤질 것 같은데 그 16시간 채운다는 그런 아집.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부를 안 한 놈을 1시간도 공부를 못 한 놈을 10시간을 안 쳐놓으면 공부가 되겠냐고요. 안 되죠. 죽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럴 거면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대부분 보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남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야, 너 살 좀 빼. 너 왜 그래? 부모 때문에 하거나? 아니요.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말라고요. 어차피 다시 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탈모가 되고 그게 과연 그것 때문일까? 탈모가 될 때가 됐는데 그거랑 맞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스트레스라는 게 이거잖아요. 아주 단순해요. 사자 호랑이가 쫓아오는데 이쁜 여자를 보면 성욕이 이를까요? 생존의 원리잖아요. 그쵸. 그 생존의 원리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탈모하고 영양결핍하고는 저는 또 별개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너무 넘쳐서 탈모가 많은 거지. 오히려 척박한 환경에서는 오히려 더 생명력은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닭들이 알을 안 낳으면 얘들을 금식을 시키면 다시 알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거 같아요. 내가 단식을 하거나 그거 하고 다이어트를 하니까 탈모가 더 심해진다는 그런 느낌상의 느낌이지 그게 과학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할 때 스트레스 받을 거면 하지 말라고 그런다니까요. 하지 마. 아니 왜 그걸 받으면서까지 하려고 해. 그래서 그 스트레스 받을 때 좀 먹어주고 또 하라고요. 단계를 꺾으려면 계단이고 계단을 꺾으려면 단계듯이 좀 천천히 하라고요. 한 번에 막 그러니까 탄수화물 90% 먹던 사람이 10%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천천히 좀 하라고요.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말고. 운동도 하기 싫은데 막 체육관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이 야 아놀동이 만보걸으니까 하루에 만보걸으면 발 아파 죽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만보걸으면 족저근막염이 심해서 운동을 그쵸, 못 하겠대요.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거를 좀 길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저는 다이어트는 여행이라 생각하거든요. 1박 2일, 2박 3일, 3박 5일, 뭐 한 달. 짐이 똑같나요?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기간을 할 건지 좀 정하고 목표를 좀 설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목표가 정확히 설정이 돼야 그러면 이제 방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방법을 할 건지 저탄고지를 할 건지 키토제닉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인스턴트 많이 먹으니까 그냥 한식 위주로 해서 클린푸드만 먼저 해볼 건지 이렇게 좀 뭔가 단계를 좀 하라고요. 누가 키토제닉으로 몇 킬로 뺐다니까 와 그 최고라고. 그러니까 왜 부자만 부러워하고 그들의 습관이나 행동은 안 따라한다잖아요. 부자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뭔지 아세요? 돈을 적게 쓰는 것부터 시작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적게 쓰기부터. 그러다 보면 계속 부자가 돼요. 왜? 쌓이니까. 적게 쓰다 보니까 그 돈이 되고 돈이 되는 거. 그래서 부자들은요 통장 속에 차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내 눈앞에 차가 있대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해놓고 거기에 맞추면 나 이 정도 가려면 그럼 내가 이렇게 먹어야 되고 이렇게 운동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먼저 명확하게 설정을 그냥 상상으로 내가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거면 하지 마는 게. 왜? 어차피 요요와갖고 살이 더 찌면 더 안 빠지잖아요. 세트 포인트 걸리잖아요. 네, 그럴 거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럼 또 이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5대 원칙 중에 영양제, 뭐 보충제가 있었잖아요. 선생님은 어떤 거 드시나요? 저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산화질소를 먹어요. 산화질소. 네, 왜냐하면 그게 아르기닌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네. 얘기하면 산화질소는 우리 몸에 세포에서 만들어내요. 네. 근데 얘가 가장 중요한 게 염증을 줄이고, 그러니까 저는 청소가 먼저라 생각해요. 저는 가장 좋은 집의 기본은 깨끗한 집이라 생각합니다. 그 집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정상화가 되려면 내 몸에 쌓이는 노폐물이 깨끗이 정리되는 거. 그러니까 저는 매일매일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산화질소를 먹은 지 꽤 됐는데 비타민 이런 거는 애써 챙겨 먹진 않아요. 컨디션이 안 좋은 날 가끔. 음식에 다 있으니까 네. 어차피.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산화질소는 몸에서 만들어내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먹은 음식에서 채워줘야지 그게 산화질소가 되거든요. 그게 대부분 보면 식물에 들어있는 추출물 그 성분이 산화질소로 바뀌더라고요. 네네네.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산화질소는 자기 전에 잠자는 동안에 청소하려고 계속 먹고 있고요. 나머지 보충제는 안 먹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가 이제 그거를 왜 알게 됐냐면 어떤 건강 학회 갔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선물로 줄 테니까 먹어보고 관심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그러는데 100% 전화하실 거였는데 저는 진짜 그걸 먹고 제가 원래 조조각성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조조각성. 그게 불면증의 일종인데요. 조조각성. 아. 잠은 드는데 한 번 깨면 잠을 못 자요. 그걸 그렇게 부르는구나. 그걸 네네네. 조조각성이라고. 그것도 불면증의 일종이에요. 어, 잠은 드는데 깨면 못 자요. 빨리 각성된다는. 왜 조조각성이죠? 아침 이게 중. 각성 상태가 빨라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한 번 깨면 잠을 못 자는데 제가 이걸 먹고 나서 진짜 깨도 금방 자요. 그러니까 깨는 이유가 화장실 갈 때 깨거든요. 그러면 화장실 갔다 오면 정신이 멀쩡해지는 거예요. 되게 힘들겠는데요. 완전 힘들어요. 잠을 못 드는 것도 힘든데 그러니까. 한 번 깨서 또 자고 싶은데 못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먹고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약간 몸의 혈압을 심맥박수를 좀 떨어져요. 혈압을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는 역할을. 그러니까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게 이 혈압이 높으면 잠이 잘 안 와요. 그쵸. 네. 근데 얘가 약간 몸을 혈압을 낮췄는데 고혈압 있는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먹고 나서 되게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잠을 잘 자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개운하고. 제일 좋죠. 그래서 지금 계속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저도 아내도 먹어봐야겠네요. 네, 네. 먹어보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그 얘기하면은 뭐 먹냐고 라이브에 물어보면 DM 주세요. 저 약팔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산화질소에 대해서 블로그 쓴 거 링크를 주고 한번 보고 읽어보고 좋으면 구매 링크를 알려드려요. 근데 진짜 좋은 게 불면증 있는 사람들이 진짜 불면증이 많이 없어지고 잠을 잘 자는 건 다이어트에 급속도로 제일 도움돼요. 좋죠. 네. 왜냐하면 잠을 잘 자면 식욕이 준다니까요. 맞아요. 네. 인슐린 저항성도 잠 잘면 많이 좋아져요. 그쵸. 잠이 보약이란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것만 먹고 나머지는 거의 안 먹습니다. 그럼 일반인들은 어떤 보충제를 먹는 게 좀 좋을까요? 저는 비타민 C는 기본적으로 먹으라고 얘기하고요. 메가도스까지도 보시나요? 메가도스까지는 아니고 메가도스는 몸이 안 좋을 때 정말 처음에 몸이 안 좋을 땐 좀 먹으면 좋을 것 같고 비타민 B0 정도까지 BC 정도만. 그 정도만. 저는 그게 기본적으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이제 음식으로 충분히 네네. 먹을 수 있다는. 만일에 생선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오메가3 오메가 정도. 매일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저도 가끔 한두 번 먹어요. 생선을 집에서 먹기가 좀 힘들어서. 그쵸. 그래서 오메가 먹을 때 저는 이제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를 같이 마셔버려요. 저는 그렇게 기름을 먹습니다. 이것도 되게 엄청 구체적인 질문인데 네. 두 개가 남았어요. 네. 뭐냐면 하나는 키토하고 변비 왔다는 분 많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서요. 스트레스. 저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말씀하신 스트레스고 두 번째는 애초에 찌꺼기가 줄었다. 키토를 해서 그쵸. 탄수화물 좀 덜 먹고 하면은 보면 사람이 긴장하면 화장실 못 가거든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은 밖에 화장실에서는 변을 못 넣어요. 집에서만 넣잖아요. 맞아요. 원래 해우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데서 멀리 떨어질수록 응아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화장실이 멀리 있는 거예요. 사람 소리가 들리면 예민하니까 나왔다가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도 정확하다니까요. 내 몸이 코티졸 상태가 높으면 도피하는데 응아 마렵다고 응아하면 잡아먹혀 죽어요. 그쵸. 그래서 그것도 보면은 수면하고 예민하고요. 잠이 부족하면 변비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분 부족이에요. 수분이 부족하면 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면 위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분 부족인 상태에서 변비에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코티졸 수치가 높으면 변비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365일 화장실 못 간 날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근데 일정해요. 똑같은 루틴으로 하면 변비가 생기질 않아요. 근데 들락달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식이 일정한 시간에 들어오면 일정한 시간에 배출이 되는데 먹었다 안 먹었다 이게 들락달락하니까 얘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저 10년째 똑같은 시간에 화장실 갑니다. 오.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면이나 그 본질적인 것들은 당연히 좋겠지만 차전자피나 뭐 이런 변비에 좋다는 보충제를 먹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를 자꾸 하다 보면 또 의존성이 생기잖아요. 그걸 해서 하면은 잠을 안 자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보충제나 의존을 하면 무서운 게 본질적인 건 고치지 않고 이걸로 해결되니까 또 이걸로 하다 보면 그것도 계속 양이 늘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자꾸 남한테 시키다 보면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급할 때는 해야 돼요. 하지만 본질적인 걸 바꾸지 않고는 답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약을 자꾸 먹고 잠을 자다 보면 이제 약을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다음 질문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할 것 같은데 되게 분위기에 안 맞는 질문이긴 네. 해요. 다이어트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진짜 비만도 많지만 네. 보통은 건강한 정도인데 더 마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그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네. 보통에서 마름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게 자기가 만족스러워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마름으로 가면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본인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어봐야죠. 그거는. 네. 저는 과연 그렇게 해서 행복하다면 가도 되는데 과연 그렇게 지속할 수 있을까? 균형이 그러니까, 좀 필요하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걸그룹 제니같이 되고 싶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유전적으로 타고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거든요. 저는 대놓고 얘기해요. 다시 태어나라고. 안 된다고. 당신이 잠깐은 그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영원할 수 없다고. 당신의 모습이 아니니까 힘들 거라고.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은 행복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본인이 참아낼 수 있으면 가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능력이 되면 명품을 계속 살 수 있지만 빚으로는 언젠가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 골다공증 생길 거고 나중에 아파서 분명히 힘든 삶이 올 거다. 그래도 선택했으면 굶으라고 그래요. 그렇게라도 하라고. 왜냐면 본인이 느끼지 않고는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면 젊어서 한번 해보라고 하죠. 오래 못해요. 오래 못해요. 오히려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더 힘든 삶을 살 거니까. 그래서 저는 여성분들 보면 근육량이 유지되면서 체지방이 주는 거는 오케이예요. 근데 근육까지 줄면서 그거는 평생 고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있는 게 더 많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름답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살겠다면 말리지 않아요. 절대 말리지 않아요. 왜? 안 들어 먹을 거니까. 안 들어 먹을 거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꼰대가 뭐냐고 그랬더니 입력은 안 하고 출력만 하는 사람들. 또 꼰대라고 한다는데 다이어트도 마찬가지 같아요. 남의 말 듣지 않고 자기 고집만 있는 사람들. 안 듣는데 어떻게 말을 해줘요. 근데 저도 체지방 3%까지도 가봤고 다양하게 몸 해봤잖아요. 시합 때만 행복해요. 그 몸은. 근데 평상시에 안 행복해요. 너무 힘들어요. 3% 2%를 해봤지만 그래서 지속할 수 없는 거예요. 지속 가능하지 않는다는 거는 빨리 깨우칠수록 돈 벌어요.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일에 내가 다이어트를 할 때 불면증이 생겼다? 다이어트가 아니라 내 몸을 축내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잠을 잘 자잖아요. 체지방 7%여도. 저는 행복한 삶이거든요. 근데 선수 시절엔 100% 불면증이었어요. 저 시합 준비하면서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잠이 안 와요. 자고 싶은데 못 자요. 그래서 약을 먹기 시작한다? 어떤 약에 의존해서 몸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건강하지 못해요. 전 그게 제 기준이에요. 당신이 뼈 마름을 갔는데 잠도 잘 오고 건강하다. 나쁘지 않아. 근데 잠도 안 오고 너무 힘든데 그 옷 입을 때만 행복하기 위해서 그 몇 시간을 위해서 내 삶을 담보로 본인이 잃을 줄 알고 하면 하세요. 근데 이게 좋겠지, 건강하지를 생각하면 하지 마세요. 절대 건강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준점이 잠이 잘 오냐 안 오냐예요.
그게 내가 잘하는 다이어트인지 못하는 다이어트. 그래서 5대 수칙 안 해도. 네. 네. 저 이제 지하철 타고 가면 졸릴 거예요. 100%. 왜냐하면 오늘 새벽 2시 반에 일어나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러네요.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깨어있는 거예요. 하루를 일찍 시작하시니까. 네. 근데 똑같아요. 일찍 마무리하면 일찍 시작하게 되는 거고 늦게 마무리하면 늦게 시작하니까 저도 똑같은 24시간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좀 다른 시차에서 살고 있는 거죠. 시차가 있는 거죠. 벌써 5시입니다. 네네네. 3시간 정도 있다가 주무시는. 네네네. 그러네요. 이게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다이어터이긴 한데 또 선생님께서는 피트니스 쪽에도 오래 몸담고 계셨으니까 운동 관련해서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긴 해요. 네네네. 네, 저희도 많이 듣거든요. 네네.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듣는 게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면 운동 퍼포먼스가 줄지 않느냐. 근데 운동 선수들 중에 의외로 저탄고지하는 선수가 많은데 조코비치 아세요? 조코비치? 테니스. 조코비치가 항상 4강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친구가 이기는 식단이라는 책을 썼어요. 조코비치가. 아, 책을 썼어요? 네, 세르비아 음식집을? 출신이고요. 네네네. 부모님이 피자집을 했어요. 매일 피자를 먹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 대사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걔가 피자를 끊고 식단을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우승을 하잖아요. 조코비치가. 그게 퍼포먼스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손아섭이가 저탄고지를 해요. 손아섭 선수가 올해 어떤 분이죠? 손아섭. NC 프로야구 선수요. 아. 노장입니다. 근데 이번에 타율 1위를 했거든요. 손아섭이가 그래요? 정확히 저탄고지를 합니다. 진짜 왜냐하면 1위네요. 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훨씬 좋고 부상이 적다는 거예요. 저탄고지 때문에 퍼포먼스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육식동물은 달리기를 못 해야 돼요. 사자는 그러면 달리기를 못 해야 돼요. 육식동물들이 진짜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구력, 지속성 이런 거는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탄수 하면은. 근데 그럼 폭발적인 근력이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특정 운동을 위해서 한다면은 탄수화물을 이용하고 저는 운동을 해보면요.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보다 운동을 강도 있게 해서 안 한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그런 거는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개인차가 있는 것 같다니까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지방을 잘 쓰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을 수도 있고 지방을 잘 못 쓰는 애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개인차는 100%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다면 내가 기준점이 어디냐는 것 같아요. 탄수화물을 좋은 걸 먹어서 건강한 사람도 있고요. 지방을 먹어서 건강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선택해야 되지 여기서 제 입장에서는 제가 좋다고 이 사람한테 좋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명품으로 치면 어떤 명품을 입냐에 따라서 본인의 체형에 맞게 되죠. 신발로 하면 아디다스, 뭐 나이키 다 달라요. 근데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선택하라고. 이거를 내가 이게 옳다 말하다는 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제 식단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 딱 하나만 잡자고요. 가공품 먹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하는 건 라면, 떡, 빵, 과자를 먹고 퍼포먼스가 좋아지지는 않으니 자연식 위주에서 본인한테 잘 맞는 걸 골라 먹는 것도 본인들이 공부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은 손아섭 선수는 왜 저탄고지를 했을까? 기존에 건강식을 했지만 안 맞았으니까 바꿔서 기량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양학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를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근육량을 불리기에는 무조건 탄수화물을 먹고 인슐린 여러 번 먹어서 인슐린 수치를 높이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보디빌딩 관점에서.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독 키우는 애들이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모유하고 분유 그 우유의 차이는 아주 단순해요. 사람은 20년 동안 성장해요. 근데 소는 1년 만에 성장해요. 1년이면 거의 다 커버려요. 그래서 우유에 들어있는 게 단백질량이 사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면 내 몸이 어떤 몸이냐에 따라서 먹는 게 좀 다를 수 있다니까요. 미토콘드리아의 구성도가 다를 수 있고 네. 집안 내력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 알래스카에 사는 알래스카인하고 아프리카에 사는 아프리카인하고 농사짓는하고 미토콘드리아 자체가 다를 수 있으니 내 환경에 맞춰서 내가 그걸 좀 공부하면 어떨까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탄수화물이 딱 40% 정도 먹으면 컨디션이 좋으면 그렇게 먹으면 되고 근데 조금씩 줄였는데 나쁘지 않으면 바꿔도 되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무궁무진한 수를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래 할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이라고. 지속 가능성. 당신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걸 선택해서 해보라고요. 그리고 하다가 조금씩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한 번에 뒤집어 까지 말자는 거예요. 저탄고지가 좋다고 그래서 바로 오늘부터 막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를 보고 내가 요건 좀 바꿀 수 있겠는데 나 이거 오래 할 수 있겠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오래 하는 거라 생각해요. 꾸준함. 그거 되게 무서운 재능이라 생각해요. 근데 오래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덜 힘드니까 오래 하죠. 예쁜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매일 속상하게 하면 만나기 싫을 건데 아무리 예뻐도. 그쵸. 힘든데. 다이어트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즐거워야 되는데 나 이거 너무 힘들어. 언제까지 할 수 있지? 빨리 그만두라고요. 어차피 오래 못 한다고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너무 빨리 바꾸지 말고 다이어트는 약간 물들이는 것 같아요. 천천히 물들이는 것 같아요. 보세요. 3D 스캐너로 뭘 만들잖아요. 그러면 일정한 속도로 계속 실 같은 게 왔다 갔다 맞아요, 하면서 맞아요. 만들어지지 많은 양이 오고 적은 양이 오고 그러면 무너지겠죠. 무너지죠. 균형이. 다이어트는 일정하게 꾸준히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나에게 맞는구나, 이건 안 맞는구나. 근데 그게 막 기분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이 들락달락하면 먹는 양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딱 틀 안에서만 해야지 변화를 안단 말이에요. 깨끗한 종이에 뭘 뿌려야지 색깔이 구분되지. 얼룩달락한데 뿌리면 색깔 구분 안 돼요. 똑같아요. 다이어트는 아주 단순하다니까요. 변수를 줄이고 네, 데이터를 정확하게. 맞아요. 네, 정말로. 중요합니다, 진짜. 그래야지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운으로 하고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 생각해요. 꾸준하게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하면서 잘못된 걸 또 수정하고 이거 아니네? 수정하고 하다 보면 내게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5대 수칙은 진짜 중요하다고. 항상 지킨다는 전제 하에. 네. 저도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네. 정말. 사실 지금 또 방금 하신 답변 안에 질문 한 5개가 날라갔습니다. 다 통용되는 답변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뭐 여쭤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남은 파트는 선생님의 목표를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표. 인간으로서 목표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경제적이나 사업적으로도 목표가 있을 거고. 저는 이제 60의 목표는 제 생일 주간을 정해서 60이 됐을 때 3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 해파랑길이라고 서해부터 남해 동해 끝선으로 100일 동안 걸어보는 거. 그래서 7번째 책은 에세이로 쓰는 게 제 목표고요. 그 다음에 80에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실버 모델로 데뷔할 거예요. 80에. 그게 또 제가 세워놓은 거고, 그리고 제가 100살이 됐을 때 생일 잔치를 할 건데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과 같이 세계 여행을 가려고요. 그래서 100억이 필요해요. 그러면 크루즈를 빌릴 수 있어요. 통째로. 100억으로. 네. 그 대신 제가 항상 조건을 달아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휠체어를 타고 와도 되고 목발을 짚고 와도 되지만 저보다 어린 사람은 걸어 들어와야 돼요. 그게 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100세 생일을 그리고 있는 거고 사회자는 정해놨어요. 서경석으로. 그래서 영상으로 자기가 100살에 살아있으면 제 생일에 사회를 보겠다고 이미 유튜브에 박제를 시켜놨어요. 이래야지만 살아요. 이래야지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는 동안 계속 건강을 알려줄 거고, 사람들 만나면 봉사로 하는 뭐 장기 기증 캠페인이라든지 100일간의 약속이라든지 어떤 상황으로서 사람들한테 제가 가진 거는 나눠줄 거예요. 그리고 뭐 특별한 다른 건 없어요. 주어진 거를 최선을 다하면 또 이렇게 주어지면 또 할 거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는 동안 최대한 아름답게 열심히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선택적 고통은 계속 추가하면서 살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누르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리모컨 전원 버튼이요. 전원 버튼이에요. 빨간색. 저는 딱 시간이 되면 알람이 울리면 이걸 눌러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차피 1시간 듣게 자면 어떠냐고. 아니요. 그게 2시간이 될 거고 3시간이 될 거고 그게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고 모레가 되기 때문에 저는 딱 동물의 왕국 보고 뉴스 보고 나면 이걸 꺼야 돼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 버튼 누른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힘을 많이 들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보지만 그래서 저는 특별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안월동으로 산다고 얘기하고요.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저 작년 12월 25일 날도 7시에 잤고요. 12월 31일 날도 7시에 잤고요. 12월 24일 날도 7시에 잤어요. 왜? 어차피 내일 일어나야 되니까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철저하게요. 왜?
그 방법 말고는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배운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결국에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건강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간단 키토잖아요. 네네, 간단 키토죠. 간단 키토가 대중화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오래 살지만 음.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울 수 있어야지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론은 간헐적 단식은 비우는 것부터 그쵸.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채우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청소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사를 한다고. 새로 갈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가구를 들이는 게 아니에요. 대청소부터 시작이에요. 입주 청소해야죠. 네. 입주 청소가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내가 좋은 환경에서 깨끗이 살 수 있듯이 앞으로 간단 키토는 오히려 사람들이 그 선택적 고통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너무 많이 먹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는 건강할 수 없다는 걸 깨우치는 거고, 저는 간단 키토를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대중이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하지만 그 특별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건 엄청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간단 키토만 시작해도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특별해집니다. 그 특별함이라는 건 건강하게 오래 살 거고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 이 영상 잘 들으셔요. 부자 되는 방법. 60부터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이요. 요양원에서 살게 되면 몇십억을 까먹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양병원비도 한 달에 몇백일 거고 1인 간병을 붙여도 몇백일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밖에서 산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려면 적게 드셔야 됩니다. 비워내고. 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음식이 들어오면 생존이잖아요.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을 먹으면 그걸 소화 흡수하는 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소화 흡수하는데 에너지를 엄청 많이 써요. 특히 여러분이 안 좋은 걸 먹을수록 에너지를 많이 써요. 여러분 옷에 더러운 게 많이 묻을수록 세제를 많이 써야 돼요. 설거지를 해보면 안 좋은 거를 닦을 때 세제를 많이 쓰죠. 여러분이 먹는 가공품에 첨가제나 식품 첨가제 아니면 안 좋은 기름이나 안 좋은 거는 내 몸에 녹을 많이 쓸게 하고 노폐물을 많이 쌓이게 하면 그 에너지를 쓰다 보면 밖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자려도 내 몸에 에너지가 남아 있어야지 나를 재워주는 거예요. 아이를 재우려면요, 아빠가 팔이 많이 아파요. 그냥 안 잡니다. 계속 들어서 흔들어 줘야 되거든요. 내 몸이 잠이 들려면 내 몸을 재울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청소하는 거, 변비도 에너지가 없으면 밀어내질 못해요. 그것도 힘이에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건강하려면 매일매일 만들어준 내 에너지를 안에 쓰는 것보다 밖으로 많이 쓰는 거. 그래서 건강한 사람 만나면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되게 집에 갈 때 에너지가 넘친대요. 저한테 에너지를 가져가는 느낌이래요. 근데 저는 지치지는 않거든요. 제가 2시 반에 일어났어도 지금 열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저는 아직 에너지가 엄청 남아있는 거죠. 네, 그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생기는 에너지를 밖으로 쓸 수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거고, 내 몸을 매일 청소하다 보면은 나는 한 발도 나갈 수 없으니까 그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갉아먹는 게 여러분이 먹는 나쁜 음식이라는 거. 그것만 꼭 기억하시면 음식 먹을 때 맛으로 그렇게 많이 먹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답변 진심으로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한번 마무리 인사 좀 해주세요.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격한 표현과 그리고 화도 내고 그랬지만 저는 진짜 여러분들 사랑해요. 그래도 이 방송을 봐주신 여러분들은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싫은 소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보시면서 제 말에 상처받았다면, 안월동이 엄마나 아빠처럼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팀키토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이 선한 영향력을 좀 더 많이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월동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